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전공학부 3학년 이일중입니다. 제가 이 기획 게임으로 잡은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11입니다. 와, 드래곤 퀘스트 제작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응, 간단하게 RPG의 본질에 집중해서 RPG를 만들자입니다. 응, 본질에. 네, 본질에 집중하자 이거죠. 목차를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게임 소개, 두 번째는 이 게임은 뭘 표현하고자 하는가, 세 번째는 이 게임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 게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게임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이며 이제 이 게임이 같이 경쟁을 할 RPG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 RPG들을 이기기 위한 이 게임의 무기는 뭐냐, 그리고 이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진 않네요. 네, 간단하진 않죠. 어, 첫 번째로 게임 소개를 할 건데 이 게임의 대강적인 이제 정보예요. 그래서 2017년에 발매됐고 스퀘어닉스에서 만들었고 장르는 RPG고 플랫폼은 이제 플스4 그리고 PC로 나와서 스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스위치로 나와서 완전판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럼 이 게임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던전 앤 드래곤 아세요? 말로만 들어왔어. 던전 앤 드래곤은 되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보다 오래된 게임인데 이 게임이 왜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팔려요. 아직까지 팔리고 이제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RPG의 대표격이면서 사실상 이 게임에서부터 이제 비디오 게임의 시스템이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도 비디오 게임도 있었고 지금 나오는 RPG들은 그렇게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 30년 된 게임이 팔리느냐, 왜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건데 왜 이런 그럴까요? 요소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매력 요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팔리는 거겠죠, 이 D&D가. 그러니까 그 매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D&D는 게임 마스터랑 게임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게임이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게임 TRPG의 재미가 게임 마스터랑 플레이어랑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RPG는 이렇게 앉아서 혼자 그냥 이러고 하는 건데 그치. 던전 앤 드래곤은 이제 계속 말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플레이어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일부분이고 게임의 진행자 이런 위치인데 이런 상호작용의 재미 때문에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RPG 하면은 단순히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을 해서 짱짱 센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가 최고다! 라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TRPG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미는 레벨업을 해서 센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즐기는 거지. 이야기를 즐기는 거고 그 이야기의 체험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소급 이제 놀이처럼 역할놀이. 하기는 애매하니까 이제 본질적인 시스템을 부여를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시나리오를 즐기는 그런 게 이 TRPG라는 장르의 세일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렇게 플레이어랑 GM끼리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통 RPG라고 하면은 장애물들이 나오고 그 장애물들을 잡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TRPG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람들끼리 대사를 주고받는 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과 TRPG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규칙을 잘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스템을 다루는 게임이더라도 이렇게 마스터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게임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 게임도 게임 플레이 드래곤 퀘스트 내에서 저렇게 대사창이 차지하는 부분과 시스템적으로 텍스트가 가지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TRPG에서 보여줬던 그 원래 RPG의 본질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의 서술로 인한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을 이제 그 재미를 게임 내에서 녹여내고 표현하고자 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TRPG의 체험과 경험의 재미를 비디오 게임의 형식으로 구현하는 이 시리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게임 핵심 무엇인가의 항목인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표현 방식의 우열 관계, 그러니까 뭐 표현 매체 보면은 소설도 있고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 소설이 낫다, 만화가 낫다, 동영상이 낫다 이런 거에 그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의 관계가 존재할까요? 그건 개인차가 만드는 거 아닐까요? 개인차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소설이랑 영화의 그 접근성의 차이만 보면은 진짜 영화가 압도적으로 위거든요. 왜냐면은 소설은 내가 일일이 눈을 읽어야 되고 뭐 들고 다녀야 되고 볼거리는 정말 그 책에 보이는 글자들밖에 없잖아요. 네, 읽으면서 봐야 될 글자들밖에 없고 한 권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누구는 한 권 읽는 뭐 300페이지 읽는데 2시간 3시간은 되는 반면에 누구는 독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꼼꼼히 읽는 그런 사람이라서 한 달 내지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적 있죠. 제가 한 달인가 2달 책 읽었던 거 재밌다고 오빠한테 줬는데 나는 막 하루 만에 아 이거 재밌다 라고 이걸 왜 한 달씩이나 걸려서 읽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너무 거죠. 슬펐어요 그때. 그에 비해서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오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영화관 가서 이렇게 봤는데 같이 나와서 이제 동시에 얘기를 나누고. 그쵸, 뭐 졸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보면서 이렇게 스페이스 누르면서 뭐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닌 이상 영화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집중을 그러니까 영상이란 사람이 시각이라는 거에 그 감각에 되게 의존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일단 보이는 게 활용 집중이 잘 돼요. 영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소설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면은 좀 더 재밌고 좀 더 집중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면 영화가 소설을 묻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둘 다 잘 팔려요. 예. 왜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편의성의 차이에서 그 판매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소설과 영화는 체험의 영역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심리나 행동, 비유하고자 하는 관념 같은 거 직접 소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누가 심기가 불편하다, 혹은 얘가 뭐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해요. 나레이션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간접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 대신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엔 직접 거기 등장인물의 생각 같은 거 보여줄 수 있고 한 장면을 이렇게 다각도로 다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화는 대신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해당 인물의 생각이나 관념 또는 성질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체험한다는 체험의 영역이라면은 영화는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관객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는 그런 체험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체험의 영역과 이제 내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체험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매체는 전달할 수 있는 체험의 영역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도 그냥 작품이 질적으로 괜찮고 매체 특성을 고려를 했다면은 둘 다 잘 팔리는, 둘 다 이제 소비자들은 사게 되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둘이 둘 수 있는 체험의 영역이 다르고 선호한 체험의 영역이 다르니까 이제 그 이야기의 질에 따라서 판매량이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컴퓨터 게임에서는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진짜 지금 게임에서 뭐 다루고 있는 뭐 그래픽이나 뭐 UI 이런 걸 전부 다 텍스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입력 출력되는 모든 걸 표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용량의 한계나 뭐 멀티플레이 통신 회선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림 대용으로 활용을 했던 거지만 이게 나름의 지금 보면은 되게 그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어떻게 다루느냐, 뭐 UI가 얼마나 깔끔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겉보기가 달라지면 이때 당시에는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글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저 화면에 보이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게 로그라이크라고 해요. 타일맵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임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픽 타일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문자로 대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게임 룩아웃이 돼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이게 텍스트로 하는 머드 게임의 형식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 3인칭의 느낌이 강하다면 저 같은 경우 1인칭의 느낌이 좀 강하죠. 1인칭 텍스트 어드벤처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텍스트를 쓰더라도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체험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컴퓨터 RPG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을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술을 통해서 그래픽 요소를 플레이어의 상상력에 맡기는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의 상상력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그래픽적 요소를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었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상하는 재미를 플레이어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임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저들이 나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재미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유저를 덜 의존하지. 왜냐면은 지금의 게임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그런 시각적 화려함을 이제 강조하는 면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궁여지책으로 썼던 방법인데, 여기 예제로 든 상황 같은 거 보면은 당신은 멀리서 민달팽이가 분노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서술이 나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그래픽으로 표현하든지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딱 한 줄로 봤을 때 임팩트나 효과보다는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뭐 진짜 이 민달팽이가 분노를 울부짖는 소리를 직접 사람들이 녹음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음향보다는 솔직히 플레이한테 와닿는 그런 임팩트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도 보면은 그냥 그래픽으로 보면은 그냥 뭐 3D 민달팽이 아니라 움틀움틀 꿈틀꿈틀거리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임팩트가 약한 장면인데, 이렇게 줄 한글로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거 대충 상상하는 재미가 있고, 뭐 던전 내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기술의 제약 때문에 나타난 형상이지만 이런 묘미도 있다 이거예요. 텍스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니까 게임의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드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로 돌리면은 컴퓨터가 결과를 출력하는데, 이 개발자는 이 텍스트를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유저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따로 서술을 해줘야 돼요. 뭐 당신은 그러니까 크리티컬을 터졌다라는 상황을 설명하자면은, 당신은 민달팽이가 강하게 때리는 공격을 얻어맞고 관절이 흔들렸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뭐 뼈가 당신은 비명을 질렀다 이런 가지각색의 방법을 활용해서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에 내에서 이제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더라도 개발자가 어떻게 서술하냐에 따라서 이제 유저한테 체감되는 그런 정보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개발자가 유저한테 텍스트 전달하면 유저는 그 텍스트를 보고 행동을 결정해서 개발자한테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개발자는 또 이거 컴퓨터한테 전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유저의 이런 1대1 소통, 그러니까 중간에 개발자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데, 머드 게임 같은 경우에 특히 개발자의 존재를 가정하에 두고 게임이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죠. 이게 개발자가
컴퓨터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유저한테 전달해주고 유저는 개발자한테 이런 행동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로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고생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이 사실 머드 게임 같은 경우가 특히 초창기 RPG 같은 경우는 진짜 원래 던전 앤 드래곤 같은 테이블 RPG에서 시스템을 따온 것도 있지만 텍스트로 서로 의사통을 주고받다 보니까 개발자랑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RPG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충실하게 컴퓨터 RPG로 옮겨온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RPG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지금 시대에 그래픽도 좋고 인게임 연출도 영화같이 되고 진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으면은 영화처럼 이렇게 오버워치처럼 시네마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텍스트를 강조해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냐? 그럼 게으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정말 소설처럼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뭐 비주얼 노벨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누군가는 그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건 진짜 그냥 게을러서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게임이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게임 내에서 그래픽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텍스트가 쓰일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화의 자막처럼 아예 그냥 인물의 대사를 그러니까 귀로만 들으면 캐치가 어려우니까 눈으로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일종의 보도다. 일종의 보도 기능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매체의 특성이랑 전달 방식에서 오는 그런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컴퓨터 RPG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게임이라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지 않은 게임들만 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요. 이런 건. 그래서 게임 내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개발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왜냐면 개발자가 텍스트를 사용해서 아까 전처럼 게임 시스템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유저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세 번째는 서술의 재미를 게임 내에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보면 잘 쓴 문장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이러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NPC 캐릭터들이 직접적으로 게임 내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텍스트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게임 내에 개입해서 유저들한테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 테이블 RPG랑 다른 게 테이블 RPG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을 이제 플레이어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저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런 장치를 넣어둠으로써 유저들은 이제 개발자랑 직접 소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테일의 전투 장면인데 다 셋 다 똑같은 그래픽이에요. 보면은 맞아. 그래픽인데 이 텍스트가 보면은 셋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인데 유저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상상력으로만 유저들의 상상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발생시킬 수 있는 체험이에요. 이게 다른 요소로는 이게 되게 발생시키기 어려운 현상이죠. 그래서 되게 상상을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이거 새 현상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구체적으로 사실 이 저 새 감정들은 되게 그래픽으로는 진짜 전달하기가 어려운 감정들이고 설상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손 치더라도 되게 유저들이 안 와닿을 거예요. 이게 그치.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냥 개구리가 멀뚱멀뚱 눈 뜨고 그냥 뻔히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만 보이겠지. 하지만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유저들의 상상력을 이용한 결과는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림 자체가 원래 추상적이라는 속성이 강해가지고. 네, 그쵸. 거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더테일의 세이브 장면인데, 이거 보면은 세이브 포인트 때마다 출력되는 대사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즐거운 소리에 뭐 이자 충만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뭐 저렇게 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치즈를 빠져나갈 것을 알게 당신이 충만해진다.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필요 없지. 텍스트만 봐도 되게 다음에는 무슨 다음에 세이브를 할 땐 무슨 대사가 나올까라는 걸 유저들이 되게 기대하게 돼요. 이렇게 대사를 잘 써놓으면은. 그래서 재밌는 소설 읽을 때처럼 재밌는 문장을 읽는다는 재미 또한 유저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언더테일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토리엘이 나타나서 주인공한테 야, 이거 내가 스위치 어떤 거 눌러야 될지 미리 표시를 했다, 가서 정 모르서 이거 봐라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토리엘이 직접적으로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거 눌러 저거 눌러 라고 했었으면은 유저는 되게 왜 이렇게 간섭질이야 라는 불쾌한 경험을 했을 텐데, 저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메모를 붙여놨다는 거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되게 이 토리엘이라는 캐릭터가 게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그런 게임의 메타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생동함을 불어넣는 한편에 토리엘이라는 캐릭터 되게 상냥하다 라는 캐릭터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NPC 캐릭터들이 오히려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테일이랑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닌텐도 마더 시리즈인데, 이게 사실 닌텐도 마더 시리즈가 언더테일에 되게 직접적 영향을 많이 준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더 시리즈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텍스트를 통한 효과를 언더테일에서도 보여줬다는 그런 되게 모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색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걸 마더를 만든 이토이 사기토라는 디렉터도 되게 캐릭터가 세요. 보면은 원래 카피라이터여서 되게 막 평범하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보면은 막 뭐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집에 들어가면은 뭐 엄마 아빠가 뭐 빚 때문에 괴로워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서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토비폭스라는 제작자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시스템을 모방을 해서 자기 캐릭터를 게임 내에 잘 녹여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잘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되게 그 게임의 강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개발자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플레이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 꽤 유쾌한가 봐. 되게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게임 내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요소들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걸 잘 배치를 하고 잘 보여주게 되면은 게임 내에서 개발자의 캐릭터가 잘 나타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텍스트를 잘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강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게임기는 되게 테이블 RPG는 보면은 막 노트 가져와야 되고 시스템 다 파악해야 되고 유저가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되게 사전 준비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비디오 게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계산은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작할 것도 막 크게 별로 없고 정해진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서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간편성과 편의성 플러스 테이블 RPG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임 마스터 플레이어의 상호작용을 한다 라는 기능이 합쳐진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잘 활용을 하면은 비디오 게임의 편의성과 테이블 RPG가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고 있던 장점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텍스트 활용을 잘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에요. 실제로 언더테일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된 지 한 3, 4년 됐죠. 3, 4년 됐지만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종종 언급이 되기도 하고, 마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언더테일보다 발매된 지 20년 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리즈의 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이렇게 언더테일처럼 그 마더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팬이기도 했고 게임 시스템을 뜯어 고쳐서 모드를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언더테일도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순효과를 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게임은 텍스트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재미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한다. 그래서 드래곤 퀘스트는 이 유저에게 재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언급한 예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까 제가 보여줬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가 이 게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가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냥 다 모두가 플레이할 수 있는 RPG가 되었으면 한다 예요. 지향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과거 RPG는 이런 거였어요. 야, 우리가 마음 조칠 테니까 검 하나 쥐어들고 따라와라, 스토리 개쩔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개발자 제시를 하면 유저는 그냥 다 따라갔어요. 그냥 검 들고 마음 조치러 갈게,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유저들이 따라가는 선형적인 진행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유저는 그냥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줄거리를 먼저 내놓고, 야, 나 이런 줄거리 할 건데 재밌어 보이니까 같이 따라와라,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를 본다는 그런 재미는 있지만 유저가 하고 싶은 거를 딱히 게임에 반영할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하고 싶은 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그냥 보여주면 그냥 흥미로우니까. 그래, 그냥 이야기 보려고 한 거니까 따라갈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예전에도 물론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시장에서 주류를 잃었던, 대체적으로 일단 이런 거야. 잘 팔렸던 건.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유저들이 먼저 수많은 욕구를 제시를 해. 뭐 검 쓰고 싶다, 활 쓰고 싶다, 마법 쓰고 싶다, 마왕 살릴 거다, 죽일 거다, 동료로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개발자가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나 골라잡고 마음 어떻게 할지 니네 알아서 선택해라.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SNS의 발전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게임은 그거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대해서 더 민감했고 그걸 많이 반영했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작품을 준비를 할 건데 이 상황이라면 유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야 라는 거를 상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돈 많은 회사면 자문을 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판타지 세계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걸 종합을 해서 게임 시스템 내에 녹여낸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유저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욕구들을 게임 내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유저들이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임이라도 느낌 되게 달라져요.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마법을 사용하는 거랑 지도 때려서 검으로 사용하는 거랑 게임 공략 방법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검 같은 경우 막 돌진을 해가지고 무조건 붙어서 때려야 된다 이런 거면은, 마법 같은 경우에는 MP 게이지 어떻게 유지를 잘하면서 저 몬스터의 속성치를 속성 공격을 뭘 해야 이제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게임 방법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닿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와닿는 건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게임은 TRPG 같은 일회성인데 비해서 컴퓨터 게임은 다배차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진행 방식,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방식으로 하고에 따라서 1회차, 2회차 많아졌다. 완전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스카이림에서 알아야 되는 것만, 그러니까 뭐 항목들이 항목들을 제시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저 정도는 알아야 사실 게임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는 건 미리 사전에 알아봐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게임 내에서 알려주는? 게임 내에서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유도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드래곤이 쳐들어왔는데 도망을 따라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이제 학습이 돼야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 대해서 얼마나 저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냐에 따라서 진행 자체의 쾌적도가 달라져요.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는 매 스토리만 깰 거야 라고 해서 스토리 동선 그대로 따라가면 못 깨요 그냥. 그러니까 제시해주는 거 따라가면은 깨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유저들 어느 정도 찾아서 시스템 활용하고 그런 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아야 돼. 누군가한테는 되게 귀찮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런 거 내가 아는 만큼 반영이 가능하니까 재밌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많다 이거 너무 나는 그냥 얼른 때려잡고 싶은데 그냥 스토리만 보고 싶은데 나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와 게임을 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현대 RPG,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익숙한 사람은 와 이런 방식도 있고 전 방식도 있어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과거에 그 일직선적인 RPG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현대 RPG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몇 살에서 몇 살 정도? 40대,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게임 자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포켓몬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자면은 포켓몬 같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어디로 가? 포켓몬 잡아. 이것도 입력해야 되는 버튼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뭐 선택, 취소, 달리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스카림 같은 경우는 앉는 방법, 일어서는 방법, 마법 쏘는 방법, 마법 교차하는 방법, 인챈트 하는 방법, 그냥 키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있는 패드에 붙어있는 키들을 다 써야 되고, 같이 눌러야 되는 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현대 RPG,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 사실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좋아할 것 같아 사람들. 지금은 계속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게임 인구도 많이 늘고 있어서 잘 만든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면 다양한 니즈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런 걸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게임에 입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게임에 익숙한 인구만 이제 접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접근성이 좀 포켓몬보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즈 욕구는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을 자주 즐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게임을 그냥 취미생활로만 간단간단히 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이걸 다 배워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 RPG에 익숙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게임은 게임에 새롭게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많이 학습량이 많은 게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반증이, 게임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본다는 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딱 지어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해서 직접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좀 비율이 많았다면,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는 재밌다고 이야기는 듣는데 뭐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뭐 피해야 되고 재도전해야 되고 이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나 내가 하는 거 보나 똑같지 않을까? 난 스토리만 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제 게임 방송을 보는 인구들이 많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을 반증하는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게임 목표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토리 보고 싶은데 라는? 간단하게 게임하고 싶다.
스토리는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드림캐스트 11은 이런 사람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접근성을 갖추고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풀어간다는 RPG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고 게임이라는 매체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RPG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제작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유저들이 학습해야 되는 항목을 최소화하자. 플레이어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자. 플레이어가 납득할 수 있고 계속 도전하고 싶어하는 난이도를 구현하자. 이제 그래서 학습은 간단하게, 응용은 다양하게, 보상은 RPG에서 원래 주던 그 본질 그대로 아이템 주고 캐릭터 강화 스토리 진행하고, 배우는 거 쉽게 입문은 어렵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학습, 다양한 응용, 즐거운 체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계속 뭐는 이게 좋고 뭐는 이게 좋고라고 해줬잖아요. 그거를 다 합치자. 다 합쳐보자. 그래서 이 확보의 이점을 최대한 살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게임이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 뭐겠어요? RPG면은 재미? 시나리오야지. 시나리오가 좋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야기가 똥이면은. 엘더 스크롤도 아까 뭐더라? 메인 스토리 외에도 뭔가 많다고 했지만 결국 메인 스토리가 기본적으로는 재미없었으면 안 떴을 통했다 거 아니에요. 이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하고 상상하는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현대 RPG가 가지는 모토를 포기했으면 뭘 살려야 되냐고 했을 때 시나리오 완성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이 게임에 되게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시나리오 완성도로 강조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RPG에서는 시나리오가 유저 체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퍼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어려운 거를 푼다는 거에 있어서 쾌감, 성취감 이런 걸 가지는 게 유저 체험이다라고 하면 RPG 같은 경우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내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유저한테 전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RPG에서 시나리오가 후달리면 유저 체험이 후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별로 뭐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이런 게 반영되지도 않아 라고 하면은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RPG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RPG에서 시나리오 완성도가 안 좋으면 유저 체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흥미를 이렇게 목표가 부재가 돼서 유저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클리어를 했을 때 성취감도 떨어지게 되고 애초에 플레이어가 기대하는 걸 주지 못하는 게임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나리오의 질을 위해서 뭘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좋은 시나리오 라이터가 필요하지 당연히. 단순히 글만 잘 쓰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소설이랑 게임은 애초에 매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설은 이렇게 1차 순차적으로 이렇게 두루 읽는 거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플레이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소설 같은 식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감흥이 떨어지겠죠. 게임이라는 매체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문장과 게임이라는 매체를 다룬 수요도 높아요. 둘 다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글도 잘 써야 되고 게임도 잘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이 흔치가 않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게임이 애초에 또 시리즈잖아요. 또 드림캐스트가 애초에 10편 이상 나오는 시리즈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했던 사람 쓰자 이거.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만들었던 되게 후리 유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또 뭐. 이 게임이 플스4로 나왔잖아요. 플스4로 사람들이 왜 살까요 그럼? 게임하려고 사겠지.
정확히는 플스3도 있고 플스2도 있는데 왜 플스4로 살까? 이제 더 이상 플스3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야, 그래픽 때문이지. 그런가요? 그래픽 좋으니까 플스4 사지. 그래픽 안 좋을 거면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래픽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은 뭐하러 플스4 사? 그러니까 플스4에서 바라는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플스4를 산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게임을 봤을 때 이거 플스2에서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한 게임이 플스4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살까? 엄청 재밌으면 또 몰라. 근데 굳이 저렇게 저렇게 블러드본이나 위쳐3처럼 둘 다 갖춘 게임도 있는데 그래픽이 떨어졌는데 그냥 재밌대 라고 하면은 그럼 나 같으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픽도 좋고 재밌는 게임 하지. 어차피 가격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래픽이 퀄리티가 그 해당 플랫폼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이하로 떨어지면은 게임의 재미랑 상관없이 유저들은 솔직히 지갑을 잘 안 열려고 해, 그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플랫폼 구매 유저들의 니즈 맞춰주는 시대가 필요하다 이거지. 득회 이게 전에 나온 이게 10일 전에 나온 드래곤크래프트 10인데 보면은 사실 그렇게 나쁜 그래픽은 아니야. 보면은 그냥 그런데. 그냥 그렇네 라고 했는데 이 그래픽이 플스4로 나왔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굳이 살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드래곤퀘스트 11은 해당 플랫폼에 맞춘 그래픽 정도는 갖추자 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유저들의 니즈에 맞춰주자. 그래서 그래픽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경쟁하는 RPG는 제가 뽑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파이널 판타지 15, 두 번째는 페르소나 5.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1년, 정확히 1년 차이가 나는데 사실 RPG는 수명이 기니까 팔리는 수명이.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15의 특징은 뭐냐, 오픈월드의 액션 RPG. 그러니까 지금 서양 RPG에서 보여줬던 그런 장점들을 자기 시스템 내에 녹여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RPG도 좋아하고 서양 RPG 좋아하는 사람이 둘 다 할 수 있게끔 특징 갖춘 거고,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턴제 RPG의 특성과 육성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둘 다 합치고 합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던전 탐색을 한다라는 사실 별개의 위치에 있던 그 장르적 재미를 잘 버무려서 화려한 아트 스타일로 유저들한테 자 여기 있다, 재밌어 보이지 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 유저들이 단점으로 꼽는 게 뭐냐, 이 게임에서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 사실 스토리의 이해가 본 게임만 해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소설들과 영화들 읽어야 돼. 그리고 또 따로 정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픈월드라고는 했는데 사실 보이기만 오픈월드지 일직선식 방향이 똑같아요. 왜냐면은 맵을 해금을 해야 돼. 보스를 깨기 전까지는 다음 맵을 못 넘어가. 그럼 진짜 일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유저들이 선택을 해서 뭐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1레벨 때도 좀 어려운 데 가서 파밍을 해서 뭐 이런 체험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유저 취사 선택에 따라서 게임 경험이 달라지는 게 오픈월드 특색인데 껍데기만 그렇다 이거지. 오픈월드에 진짜 오픈월드성만 갖고 온 거지. 겉보기에만 그렇다 이거지. 심지어 DLC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DLC가 출시가 예정했던 것과 다르게 중간에 끊겼어요. 출시가 끊겼다고요? 그러니까 DLC가 우리 DLC 3개 내놓을 거고 맨 마지막 DLC에 가서 진행이 나올 거야 라고 예고를 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DLC가 안 나온 상태예요 지금. 아니 그럼 그러니까 간격이 어느 정도 됐는데? 아니 그냥 아예 끝났어요 그냥. 아예? 어. 아예 끝났다고 발표를 했나요? 네. 개발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그래서 너무하네. RPG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발이 많았겠죠? 본편도 사고 DLC도 샀는데도 스토리가 안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단점이라 이거지. 파판 15는. 그리고 페르소나 5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건만 보면은 되게 시사적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했는데도 법적인 처벌을 피해서 잘 살려고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만 남아.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대로 살아가고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현실성에 비해서 해결 방식이 너무 판타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순간은 통쾌하지. 통쾌한데 이게 과연 그 사건의 무게에 걸만한 해결 방법이냐 이거. 근데 게임을 끄면 사라짐이 없잖아. 그냥 찝찝한 거지. 그리고 되게 특히 엔딩 같은 경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전설적인 밈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연출이 되게 화려한 게 이 게임 장점인데 이 연출의 특징 때문에 2회차기가 되게 힘들다는 평이 많았어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하던가. 쉬었다 하든가. 그러니까 전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플레이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장점 중 하나였는데 그런 장점을 약간 좀 좀 버렸다고. 네, 버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그래픽도 좋고 스레이지를 확장을 위해서 시스템도 개편을 했고 전투도 재밌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전 시리즈에 비해서. 기술력은 파넬 판타지 15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액션 게임이 돼버렸고 페르소나 5 같은 경우는 그 전작 3, 4에 비해서 전투가 굉장히 역동적이 됐어요. 뭐 총도 쏠 수 있고 악마랑 대화도 할 수 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버무린 상태인데 부족한 신의 완성도가 유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야. 시스템도 좋고 그래픽도 좋은데 시나리오가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 게임도 이길 수 있는 이 게임의 무기라고 했을 때 신의 완성도죠. 왜냐면 경쟁작들이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 가진다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 앞서 나온 애들이 다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우린 이거 갖췄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그거 무기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또한 이 신의 완성도가 이 시리즈의 네임들을 30년 동안 지탱하고 있는 넘버링 11이라면서요. 이 시리즈가 계속 꾸준히 팔린 이유가 뭐냐? 계속 일정 이상의 시나리오를 유지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전에 나왔던 시리즈의 작품들도 진짜 이 이야기의 질 하나 때문에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또 이 RPG 같은 경우 이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만들어본 놈이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 RPG도.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 이거죠. 그 사람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게임 진행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도가 진행이 돼요. 뭐 되게 그냥 RPG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되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 뭐 게임 시작하고 세이브 호출하고 뭐 이런 식이고. 패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뭐 메뉴를 크게 봤을 때는 대상이랑 접촉, 두 번째는 뭐 메뉴 버튼을 호출했을 때 플레이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마을 필드에서 몬스터랑 전투한다는 것만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능 종료. 그래서 전투를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동할 수 있는 필드로 다시 호출이 되고. 전투 시스템은 이렇게 기본 화면에서 플레이어가 행동을 지정해주면은 지정한 캐릭터의 행동을 지정을 해주고 몬스터의 행동을 컴퓨터에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유니트에 지정된 실행을 하면서 이게 데미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각 진영에 남아있는 캐릭터가 몇 개인지 지금 체크를 해주고 우리 팀이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는 진영에 유니트가 없다. 게임 오버. 다 잡았다. 그러면 보상 결과 출력하고 다시 아까 전에 그 전투 필드 화면으로 돌아가. 캐릭터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이 오르면 스탯이 오르고 그 레벨에 따른 주문을 배우고 스킬 포인트를 얻는 식으로 레벨업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스킬 트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아까 전에 스킬 포인트 배정을 받은 거에서 SP를 사용해서 원하는 스킬을 얻어서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일직선적인 게임의 방식을 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유저들이 다양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할까라는 물음에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저거예요.
스킬은 원하는 대로 찍게 해주자. 그러면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잘못 찍으면 어떡해 라는 이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드림캐스트 C는 초기화 되게 쉽게 되었어요. 가격이 싸요. 아, 좋은사 가격이?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를 백업하는, 그러니까 되돌린 식으로 가는데 그게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부담이 갈 정도로는 설정 안 해놨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스킬을 찍어야 될까 했을 때 한송검 항목, 양송검 항목, 뭐 특수 항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되 분류를 해놓고 플레이어들이 그럼 이런 거를 따라가면 이런 스킬을 배우겠네 정도는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식으로 스킬을, 그러니까 캐릭터 성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어느 정도 자유도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일직선적인 RPG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스킬, 똑같은 적, 똑같은 플레이 방식을 강요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플레이 경험 차원에서 되게 마이너스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또 그러니까 얘랑 나랑 성향이 다른데 플레이한 체험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시랑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유저들의 니즈에 맞추려는 이런 노력을 시스템적으로도 한 거죠. 그래서 한계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몬스터 잡아 남은 씨앗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다음에 씨앗 같은 경우 씨앗을 모아서 플레이어 특정 캐릭터한테 먹여주면은 원래 정해져 있는 스텝보다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스킬 시스템 외에 플레이어가 좀 흔히 말해서 노가다라는 걸 해서 이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나 아니면 플레이 캐릭터의 다양성, 그러니까 도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첩이 높고 힘이 낮은데 힘이 높고 민첩도 높아서 빨리 때리고 데미지 높은 컨트롤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내가 시간만 투자한다면 네, 시간만 투자한다면 캐릭터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UI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전투하면 이렇게 깔끔하네요. 되고 이제 장착화 장비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기존 3D랑 다른 게 뭐냐면 원래는 저 4번 항목이 없었어요. 4번이요? 네. 그러네. 보여주니까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픽에 이만큼 신경 썼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기. 그리고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른 게임에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4번 항목. 그러니까 테스트가 뜨네. 네, 걔가 물건을 고르면은 야 이거 살 거야? 라거나 살 거야? 라고 아니오로 눌렀을 때 좀 사지 라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텍스트로 줄 수 있는 재미 부분을 저기도 반영을 한 거죠. 소소한. 근데 이런 소소함이 게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좀 장기간 하잖아요. 그럼 소소함이 크게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테일 챙기는 것도 되게 힘든 방법 중 하나.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데 적네. 딴 게임에 비해서요. 그죠. 몇 개 안 돼요. 기능 12개. 그러니까 저 홈 버튼은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라서 12개만 하면 되는 12개만 알면 돼요.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전사, 도적, 마법사, 음유시인, 버퍼, 마법사, 창제비, 팔라딘, 1막 보스, 2막 보스, 3막 보스. 세계관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세계수가 있고 그 세계수 주변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 있어요. 근데 이 세계수가 왜 생겨난 거냐? 예전에 신룡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선한 존재가 있었고 니즈겔파라는 아까 전에 3막 보스가 있었어요. 이게 둘이 선과 악의 존재인데 둘이 열나 싸워. 신룡 근데 착한 편이 졌어요. 이런. 졌는데 얘를 따르던 무리들이 얘를 세계수로 만들었어. 선을 따르던? 아니면 악을 따르던? 선을 따르는 세계수로 만들었어. 세계수 만들었다고? 용을 세계수로 만들었어요. 그냥 세계관이 이래. 근데 아까 전에 그 약이 이겼다 그랬잖아. 근데 약이 이겼는데 이겼는데 아직도 신룡이 살아있으니까 세계수로 완전 세계수도 조져야지 그러면. 그래서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를 주인공이 막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을 컨셉은 이런 게 있고 저렇게 보면은 시골 마을 델카다 같은 게 수도예요. 수도 마을 뭐 솔티아나처럼 산토리니랑 비슷하게 만든 마을 있고 부르다처럼 이렇게 네팔 같은 데 보면은 산에 절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컨셉 막 가진 말 하나. 등장 아이템 분류는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 쓰는 아이템.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파츠별로 이렇게 6가지 해갖고 캐릭터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코스튬 아이템 따로. 소비 아이템 같은 거 1회 적용.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뭐 체력 회복된다, 상태 회복된다라는 1회 적용 아이템이 또 있고 따로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보여줬던 씨앗 아이템,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아이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중요한 스토리 진행 같은 저렇게 시네마틱 저렇게 이게 대사 있고 화면 보여주는 식으로 스토리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큰 줄기는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스토리를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좀 오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전 스토리도 이제 플레이어들이 파악을 하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드라마 이전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게 나름대로 또 만화적 연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지는 맛이 있어요. 저것도.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내가 그동안 시각으로 봤던 거를 한번 그죠. 한 번 더 어떻게 되새김질하는 봤을까? 거지. 어떻게 써봤을까?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이 메인 얼개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인게임 연출로 대신 보여주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이 마을의 뒷이야기 어떻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이런 거는 NPC들의 대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유저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보면은 그런 아닌 건 되게 그 파이널 판타지가 예전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파이널 판타지 13 같은 경우에 모든 정보를 다 인게임 영상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막 대표적으로 코쿤의 팔씨가 르시에서 퍼지라는 단어 문장이 있는데 뭐라는 거야? 이게 다 독자 용어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인게임 내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플레이가 루즈해지고 아무래도 이해한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쓴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뭐 알 바 아니야 그냥 나 이해하면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NPC의 대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유저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수사한테? 취사 선택. 어떻게? 다가가서 말 거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정보는 니라도 찾아라 라는 식으로 설계를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똑같은 정보더라도 웬 개발자가 와가지고 강제로 때려박는 거랑 능조도 내가 찾아가지고 얻어내는 정보랑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다는 과정 자체를 좀 이렇게 성취감 있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저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겠네. 똑같은 NPC라도 처음에 갔을 때 뭐 가면부터 이벤트, 가면부터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발생하기 전까지 야 가면부터에 참가해, 똑같은 NPC가 가면부터에 올 거야? 라고 권유를 하는데 이 사건이 끝나면은 우리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보상 못 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쁘다. 그래서 그러니까 NPC가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NPC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살래? 내가 뭘 하든 말든 얘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살래?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드래곤 퀘스트에 나오는 NPC들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플레이어가 사건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되게 직접적으로 주게 만들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플레이어가 게임 내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유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레벨 디자인은 이렇게 구획별로 맵이 전개되어 있고 마을 들러서 이벤트 받고 필수 이벤트 보고 보스 깨면 다음 2단계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필드 몬스터들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기를 모아서 때리는 몬스터가 있고 불에 약한 몬스터가 있으면은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압 모아서 2번 때리고 아까 전에 앞에 보여줬던 슬라임 불이 약한 소송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몬스터를 상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스 몬스터의 복잡한 패턴을 떼서 필드 몬스터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인 학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배워서 그러면 이 패턴을 응용하는 몬스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유저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게임의 세일즈 포인트는 간편한 접근성, 전율력에 소화할 수 있는 선유적 게임 진행, 퀄리티 높은 시나리오, 방대한 대사량, NPC와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시리즈 내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픽. 이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마무리예요? 네,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저는 컴퓨터 정보과학 3학년 2일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